안녕하세요, 모리원입니다. 오늘은 지루두피염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저런 영상을 제가 많이 올렸는데 단계별로 조금 나눴어요. 원래 지루두피염이 뭐 의학적으로 뭐 초기, 중기, 말기, 상중하 뭐 이런 말은 없는데 우리 치료 방법 그 정도에 따라서 그래도 초기, 중기, 말기, 상중하 정도로 나누면 좀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단계별로 내가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샴푸 정도만 쓰면 되는지 대충 어렴풋이 아마 짐작은 할 텐데 그래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사진들을 보면서 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루두피염의 단계별 증상 단계. 먼저 지루두피염이라 말 그대로 지루, 성, 기름이 많이 나와서 두피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두피 염증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제 두피의 피지선이 분비가 활발해져 가지고 모공이 막히고 결국은 이제 염증으로 이어지는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탈모로도 될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습진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지선이 왜 이제 다른 데도 우리가 이제 이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데 왜 두피에 지루성 두피염이라는 이름이 또 왜 생겼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낭에 머리카락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머리카락 하나에 땀샘 하나, 한선 하나, 그 다음에 저기 지방샘 하나, 이게 두 개의 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죠. 평균 10만 개라고 그러고 작은 사람이 한 7, 8만 개, 많은 사람은 한 15만 개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 개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제 땀샘과 피지선이. 그럼 하나씩 말하면 20만 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자극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한 운동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이제 음식을 먹거나 기름이 진 거 뭐 이런 거를 자극적인 걸 먹으면 이제 이 분비샘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분비가 되죠. 땀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뚝이 터지면 우리가 해결하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게 염증으로 발전한 것이 지루성 두피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우리가 초기, 중기, 말기라는 이름으로 한번 보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정도, 조금 정상보다 조금 나쁜 거, 중기는 그 이상, 말기는 아주 심한 거겠죠. 초반에 이제 얇은 두피각질도 조금 얇고 살짝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려움증 생길 수 있죠. 두피염이 염증이니까 무조건 이 가려움증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피가 조금 빨갛게 시작하고 뾰루지들도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뾰루지가 자꾸 몇 개씩 생긴다. 가려우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염증은 많이 안 보이고 뾰루지 한두 개니까 이걸로 이제 두피염이라 하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내가 지성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한 초기라도 이거는 정상을 넘어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두피 가려워도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걸걸 정도로 가렸지 평상시보다 더 가렵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은 두피 각질이 별로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진단기 사진 60배율로 우리가 보더라도 각질이 두피가 깨끗한 사람은 60배율로 확대를 해도 각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이거나 확대해서 보이면 거의 다 이제 두피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각질이 생긴 거라고 보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진행해서 중기로 갔다. 그럼 이제 두피가 더 붉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피에 여드름처럼 많이 올라오고, 각질도 많이 두꺼워져요, 각질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방 분비가 많아지면서 지방 산화, 산패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균이 들어오고, 그래서 냄새가 나게 되죠, 냄새가. 그리고 이제 두피가 그리고 초기 때보다도 훨씬 많이 가렵고죠. 가려우가 아니라 가렵고 이제 통증도 발생하고 서서히 머리카락도 약해지는 이 탈모도 발생할 수 있어요. 탈모는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두피염이 있다고 무조건 탈모를 유발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이제 두피염이 심한데도 탈모가 없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염은 탈모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지 두피염 입고로 탈모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기 아주 심한 경우죠. 각질이 막 덩어리 지고 붙어 있고 떨어지고 염증도 그냥 피고름이 차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 모낭세포까지 녹여가지고 머리카락이 원형 탈모처럼 머리카락이 비어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오시면 제가 딱 만지면 바로 알거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원형 탈모로 이미 진단받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맨 처음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원형 탈모가 생겨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딱 직접 살펴보면 혹시 이 자리에 많이 뭐 뾰루지나 고름이 좀 찬 적 없으세요? 말하면 맞아, 그 자리에 옛날에 그 고름이 좀 찼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짜고 되게 힘들었는데 왜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건 이제 원형 탈모가 아니라 모낭염이 심해가지고 고름이 차면서 퍼스가 모낭세포를 녹여서 원형 탈모처럼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없어진 자국이죠. 그건 이제 치료하면 어느 정도는 돌아오거나 완치가 될 수도 있고 좀 운이 나쁘거나 너무 늦게 오시면 아예 치료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염증은 없어도 머리카락은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연히 고름 진물. 이럴 때 이제 우리 굵은 18게이지라고 하는 바늘을 한번 찔러 쓰다 보면 그냥 찌르자마자 막 피고름이 착 날 정도로 압력이 꽉 차 있는 분들도 있고 좀 바로 안 짜고 한 2주 이상 돼버리면 이게 부풀어 올라서 구멍을 뚫었는데도 생각보다 이제 피고름이 잘 안 나오고 아프긴 아픈데 이렇게 좀 굳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그걸로 안 되고 절개를 해서 긁어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모근이 약해져 가지고 모근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없어져 가지고 탈모반, 원형 탈모처럼 알로페시아 아레아타, 원형 탈모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리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여기는 머리카락이 없는. 정상을 한번 볼게요. 물론 이제 정상이 하, 중상 해가지고 제일 작은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게 쉽게 말하면 초기라는 거죠. 초기. 초기를 의미하는데 피지가 과다하게 당연히 분비되면서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글자보다도 이제 사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빨갛죠? 자세히 보면 뾰루지도 조금씩 있는데 잘 안 보이고 이분은 이제 빨갛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뾰루지들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지금 딱 봐도 약하죠. 벌써 밀도도 떨어져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머리카락 없는 부위가 조금씩 보이고 벌써 이제 탈모 반 동그랗게 점처럼 이렇게 그 흉터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군데군데 밀도가 실제로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에 두피 색깔이 안 좋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보면 실제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요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물론 병원에 와서 바로 치료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치료하면 사실은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 시간과 또 비용이 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가벼운 치료를 해서도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우리가 샴푸 중에서는 이제 셀레늄이나 아연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이런 샴푸를 조금 쓰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그 항진균제라 해가지고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케토코나즈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시원한데 이게 생각보다는 재발을 잘 하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과다하게 샴푸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피의 전체적인 면역력이 건강한, 이 사이사이는 또 건강한 세포들이 많잖아요. 두피가. 이런 것까지 같이 무너지게 돼가지고 오히려 치료가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더 악화되는 이런 경우도 흔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쓸 때는 이런 항진균제 샴푸를 쓸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쓰면 너무 이 두피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샴푸는 웬만하면 아미노산 샴푸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물론 아미노산 샴푸를 만들어서 쓰고 있지만 이 아미노산이 주 성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이런 게 안 들어 있거나 안 들어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조금 들어 있거나 뭐 그 다음에 실리콘 같은 것도 좀 양이 적거나 그 다음에 방부제도 조금 적게 들어있는 이 세 개는 조금 적게 들어있는 거죠. 아예 안 들어있으면 오히려 또 해로울 수 있어요. 이게 적게 들어있고 아미노산은 되게 많은 이러한 샴푸를 쓰면 저자극이 되고 영양은 충분하기 때문에 두피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심한 경우, 좀 더 빨갛죠. 보시다시피 많이 빨갛고 이게 노랗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노랗게 고름도 좀 찼어요. 작은 뾰루지가 좀 나 있고 전체적으로 밀도도 더 떨어지죠. 머리카락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빨갛습니다. 빨간 범위도 더 넓어지고 요거는 이제 딱 보면 헤어라인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두피염과 두피 건성까지 좀 생긴 케이스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안 났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스테로이드를 쓰고 항생제도 쓰는데 맨 처음에 쓰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데 참 재발을 잘하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되는 원인을 면역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결과만 갖고 정상에 대한 요법입니다. 이걸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죠. 우리 감기약이 이렇게 처방하거든요. 기침 나면 기침 안 나는 약, 콧물 나면 콧물 안 나는 약, 가래 끓으면 가래를 녹이는 약을 쓰는 거지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약은 없어요. 이 두피염도 원래 면역을 정상화시키는 약을 쓰면 좋지만 이렇게 스테로이드 항생제를 뭐 심지어 뭐 5년, 10년 이상 쓰고 오신 분들도 제가 종종 봅니다. 저희 병원에서 좀 많이 보는데 개인병원, 대학병원, 한의원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서 근데 보면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하고 오신 분일수록 두피가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막 고름이 차고 뭐 손만 대도 아파서 자지러지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짧게 쓰면 좋은데 장기간 지속적으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치료를 쉬거나 방법을 바꿔서 핵산이나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나 이런 필요하면 링겔도 맞고 유산균도 좀 먹고 유산균도 좀 종류가 있는데 아무튼 필요한 그런 거를 근본적인 면역을 개선하는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를 그리고 이런 약품은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피가 함몰, 탈모도 되고 고혈압, 골다공증, 쿠신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뭐 떡대가 되는 거죠.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뭐 건강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골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도 잘 걸리고 이런 엉망진창이 되고 두피는 두피대로 오히려 더 낫지 않는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별에서 속쓰림이 전에는 없었는데 속쓰림도 오고 체중도 증가되고 생각보다는 이 부작용이 좀 흔해요. 그러니까 짧게 단기간 쓰는 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썼는데 부작용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면 의사 선생님한테 충분히 말해가지고 조금 억지로라도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예, 오히려 더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 여기 보면 이제 난리가 났죠. 실제로 보면 더 심하다고 그랬죠. 사진보다. 여기 보면 엄청나게 심합니다. 여기 이 머리카락이 꼭 화상 환자처럼 두피가 다 녹았어요. 이런 분 막 고름이 생겨가지고 막 철철 넘쳐서 옷 입으면 흘러 피고름이 묻고 이 정도 수준까지 갔던 분이고 여기도 이제 겉으로는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되게 심하고요. 이 전체가 이제 두피 건선이랑 두피염이 같이 있고 또 여기도 난리 났죠. 이게 뭐, 하얀 게 뭐냐면 두피랑 머리카락에 묻어 있는 정말 끈적끈적하게 딱딱하고 되게 밀도 있게 밀가루처럼 붙어 있는 각질입니다. 엄청 심하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놀라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 중에 우리가 하중상 해가지고 이 상이 제일 심한 건데 사실은 이 사진보다 훨씬 더 끔찍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혐오 사진 뭐 이런 식으로 걸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설명한다고 그런 거를 올리면은 이게 너무 좀 그렇다 보기에 그래서 그런 거를 못 올리고 나름 생각해서 올린 게 이제 심한 게 이 정도고 실제로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습니다. 뭐 옛날 사진을 보면 이게 막 도깨비처럼 온 머리가 막 피고름으로 차가지고 막 거의 심정이 막 자살 직전까지 갔던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 정도로 생각보다 두피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그 자살 직전까지 그 심정을 느꼈던 분은 좀 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몇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항생제를 몇 년을 드셨어요. 항생제 스테로이드만 몇 년. 한 번 갈 때마다 3개월 처방받고 너무 안 좋은데 아이고 다음에 또 오세요. 3개월 처방해 드릴 테니까 3개월 내내 항생제 스테로이드를 먹고 오는 거예요. 또 3개월 만에 갔죠. 한 6개월이 됐죠. 더 먹어야겠네. 이러고 또 한 진료 한 1번 정도 보고 그런 식으로 몇 년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케이스도 있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만은 조금 끔찍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는 못 올리고 말로만 대신합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 스테로이드 항생제 한마디로 일반적인 두피염 치료는 스테로이드 항생제 치료예요. 근데 써서 좋으면 되는데 어느 날 썼는데 낫지를 않는다. 그러면 강도랑 횟수를 더 늘릴지 아니면 여기서 약간 멈출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살짝 올리면 약간 더 좋아집니다. 다시. 그런데 어느 날 또 안 좋아져. 그래서 또 한 번 더 올리죠. 강도랑 치료 횟수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죠. 나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센 걸 먹어야 되나?
하면 그때는 낫지를 않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치료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면역을 바로 잡는 몸에 해롭지가 않는 그런 치료를 통해야지만 재발을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자살 직전까지 갔던 그 심정을 느꼈던 분은 이제 완치가 다 됐어요. 완치가 다 돼서 지금 이제 머리카락 없는 부위 모발 이식을 해서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모낭세포가 없기 때문에 모발 이식 지금 날짜를 잡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그분 말에 의하면 진짜 뭐 죽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본인은. 사실은 치료 기간도 좀 길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2년 가까이 제가 치료를 했는데 저도 좀 상당히 힘들었고 수술도 여러 번 했고 긁어내는 수술을.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이런 거는 짧게 쓰면 좋지만 장기간 쓰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른다. 더 악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비스테로이드, 비항생제 요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면역을 회복시켜 치료해야지 부작용도 재발도 잘 없는 근본 치료가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보면 청소년 이상의 경우에 대개 이제 치료 없이 저절로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한 번 생기면. 그래서 초기부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중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맨 처음부터 사실은 치료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하니까 일단은 저자극 샴푸를 좀 통해서 생활 습관도 좀 좋게 해서 생활 습관, 식생활, 그 다음에 샴푸 이런 거를 가벼운 걸 통해서 개선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안 되면 반드시 더 늦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피염이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원장님, 두피염이 완치가 되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첫날 저한테 진료받으러 왔을 때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보시는데 거의 완치 또는 완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오랫동안 치료하시는 분들이 스테로이드 항생제에 치료하신 분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치료가 안 되는데 혹시나 와서 와보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두피염이 분명히 개선 내지 완치가 되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최소한 진료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